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섹터별 전략까지 자세하게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도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지엽적인 시황에 흔들리지 말 것. 낙폭과대 반등은 마무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낙폭과대 반등은 이제 끝이 났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물가지표 내일까지도 발표가 될 거고요. 내일은 또 저희가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 해석해 주세요. 네, 어제 나왔던 여러분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표를 좀 켜놨는데 뭐 요즘 지표 확인할 게 너무 많죠. 지표로 좀 포커싱을 해놨는데 뭐 이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너무 초점하고 강압적으로 보지 마라. 오늘도 맞죠. 지엽적인 시황에 흔들리지 마라. 사실상 덫이다, 함정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을 매크로로 돌려놓는 게 과연 합당한가? 당연히 합당하지 않고 매크로에 관해서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매크로가 월에 달 기준으로 진짜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매크로에 따라서 특히 미국 매크로에 따라서 증시를 사고 팔고 하겠다. 결국은 네모칸을 제가 만들어 드렸죠. 이 네모칸의 다음에 있을 넥스트 레벨이 무엇이냐. 어제는 지금까지 나온 게 참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매크로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영내포, 여러분들도 아시는 트레이드, 이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은 미국이 너무 경기 침체다. 그런데 이제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단기 반등세를 이어간 건 낙폭과대 반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 경기가 괜찮아. 그래서 저는 어제 생산자 물가가 안 나왔길래 아이고 미국 증시가 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양봉 마감됐죠. 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미국 시황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 네. 지금 우픈 해프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흔들기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정연함이 없는 미국의 시황들은 제가 봤을 때 9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추석 전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보면 여기가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옆으로 이제 기간 행보로 가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 국내 증시도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밑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준다면 요거까지도 지금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단지 이번에 낙폭이 나올 때 지난번처럼 과대 낙폭으로 완전히 흐를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장구가 좀 마무리가 돼서 17조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이다 하니까 어제 달러 인덱스가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늘 계속 정리해드립니다만 거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늘 길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유가 변동성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것 같느냐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서 미국의 경기가 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국이 편하겠느냐. 뭐 90불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증시가 뭐 흔들리는 중동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단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미국 증시와의 연동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업종 차트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미국 좀 보고 뭐 커플링 관계로 이제 아시아 증시 좀 보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오늘 일단 낙폭과대 반등 코스닥부터 뭐 차트가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이제 낙폭과대 반등은 슬슬 마무리 단계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휴장인 게 조금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사실은 오늘 미국 본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본장이 뭐 조금 밀리면 저희는 내일 휴장인 게 아주 나이스하고요.
오늘 미국 본장이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뽑아낸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안 좋죠, 여러분들. 네, 뭐 어쩔 수 없고요. 단지 이제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코스피 모습인데 어제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 갭에 대한 부분이 메꿔지기 좀 힘들다. 사실 메꾸기 어렵죠. 오늘 또 좀 보시게 되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동관계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갭 상승한 부분도 갭 하락한 부분 2680선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좀 오늘은 힘들지 않나. 이게 선행 지수인 선물 옵션을 보면 압니다. 지금 이 부분이 캔들 차트니까 바 차트 내지는 점 차트로 좀 바꿔보면 여기 지금 갭이 전혀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한 366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옵션 전광으로 변환을 해보면 한 2696선 정도 돼요. 코스피 지수로. 그러니까 전혀 못 메꿨습니다. 저기 갭까지 메꾸려면 2680선에서 2700선 언저리까지는 이평선이 좀 움직이니까 단순 이평으로 보느냐 지수 이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메꿨다고는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내일 뭐 하루 쉬고 미국 시장이 이제 CPI CPI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장의 자극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요대로 간다면 시황은 이렇게 흘러가줘야 돼요. 생산자 물가가 안 좋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업에 있는 재화나 상품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용 해고로 이어진다는 측면이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일이 없죠. 근데 소비자 물가가 분명히 가이던스대로 나왔거나 조금 떨어지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다시 재부각돼야 되는 시황적 분석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다시 경기 침체다 이걸 들고 오면 흔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황은 정리하고 그러면 양대 지수는 오늘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지수는 더 이상 뽑아 올리지 않는 외국인의 투심을 볼 수 있죠. 오늘 현물은 좀 사요. 그렇죠. 현물은 좀 사는데 주도주 안에서 조금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죠. 제약 바이오가 먼저 시동 걸었고 2차 전지 이제 낙폭과대 선별화해서 올라오는 쪽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움 좀 움직였다 코스닥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소외주 변압기 종목들 조금 올라오는 쪽인데 지수는 부담스러웠으니까 오늘 지수 선물은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세죠.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겠다. 오늘은 이런 평으로 좀 보여지고 현물 유입이 조금 되면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강 후보 강박 마무리나 아니면 정강 후약으로 좀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이제 오늘 따라 붙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이제 가장 좀 내동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오늘 미국 시장이 떠요. 우리가 휴장이고 목요일 밤에 내일도 미국 시장이 떠서 금요일 날 이제 종가에 막 따라 붙는 요런 거만 좀 지양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좀 금요일 날 찍어 눌러줄 때 미국이 또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보의 전달 부분인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 붙었는데 금요일 날 종가나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에 옵션 만기일 포지션 끝난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도 하락세거든요. 금요일 날 이 부분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입니다. 오늘 이제 주도주 쪽에서 지금 확인은 되었어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여기가 낙폭과대에서는 반등이 좀 올라오고 2차전지가 더딥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기대감이 좀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있고 이슈가 붙어주고 있는 쪽인데 오늘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소외주들의 해지들도 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 부분 이쪽으로 선회할 것이냐 안 됩니다. 네. 지금은 해지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는 주도주 낙폭과대가 나왔을 때 매매 전략도 좀 유효할 것 같고 주도주가 낙폭과대가 다시 한번 나와서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추매를 하는 게 훨씬 기대 수익률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국내 증시가 목요일에 휴장인데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붙으시는 전략보다는 좀 더 살펴보시고요. 주도주 낙폭과대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말씀 주실지 궁금한데요. 섹터 골라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계속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변동성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고 소외주까지 연결해 봅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한 줄 평 전해주세요.
네. 삼성전자 이꼴 지수 반등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확실히 삼성전자가 일단은 1% 넘게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밀렸을 때 저희한테 결코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지금 뭐 21선 돌파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죠? 결국은 이제 추세를 돌려놓는 건 어렵다. 이 부분이 지금 갭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 코스피하고 똑같죠. 어제에 의해서 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택도 없죠, 여러분들. 네. 더 아주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뭐 오후에 갑자기 진짜 속보로 뭔가 전해진다거나 호재 이슈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단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회기선 안으로 추세선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지금 77,300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된단 말이죠. 주봉 캔들은. 우리가 물론 일본식 차트를 보고 있지만 캔들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번 주에 양봉 전환을 했고 결국은 과대 낙폭 구간을 다 지금 극복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요 추세대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 좀 벌어진 캡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요. 글쎄 좀 어려워 보이죠. 주봉 5일선이 이제 8만 전자 언저리 있는데 여기로 좀 들어가주면 오늘 나이스 하겠죠. 예. 또 지지대가 될 테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세가 나갈 텐데 지금 그림이 시각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까지는 기관 행보 다시 한번 하방 경직을 다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좀 완만한 상승세 좀 길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낙폭과대는 뭐 다들 좀 써졌고 어제 한미반도체 얘도 좀 들어드렸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21선에서 지금 저항을 두들겨 맞고 있죠. 이 부분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강하게 이제 19만 원, 20만 원을 안착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힘들죠. 뭐 20만 원, 21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평선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이평이냐, 지수 이평이냐. 저는 이제 뭐 지수 이평을 좀 보는 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정도가 낙폭과대 반등이 마무리가 맞다. 그리고 뭔가 이제 시황적 정리가 되고 중동 리스크가 좀 제거되고 뭐 중동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잭슨 홀 때 좀 좋은 내용으로 밀어주고 비둘기적으로 시황적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 한번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우는 쪽으로 탁 나와버리게 되면 괜찮죠. 그래서 걱정거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잘 나왔는데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콩이야 파치야 할까봐 요게 좀 걱정되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다가 오늘 개업으로 조금 띄워서서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응해요. 오늘은 유진테크가 좀 돋보인다. 유진테크가 61선으로 지금 밀어 올렸기 때문에 11% 반등 48,800원. 이게 낙폭과대에서 자신감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최근에는 원익이 IPS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원익은 오늘 단기 고점이죠. 기술적 고점 맞고 딱 조정세인데 더 추세가 붙으려면 완벽하게 이제 39,000원을 위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추세가 붙을 텐데 지금 이 정도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는 무리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낙폭과대 반등입니다. 37,900원까지 갔기 때문에 38,000원으로 계산하고 3만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폭과대 반등이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의 지금 25%, 26%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낙폭과대 반등이 이 정도 선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못 올라왔죠. 아직까지는 뭐 기판이라든지 완벽하게 레거시 쪽이라든지 정통 D램 낸드 이쪽은 좀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파운드리도 좀 더뎌요. 더딘데 일단은 먼저 주도력 있는 쪽부터 낙폭과대 반등을 썼고 오늘 흐름은 HBM 쪽도 좀 흘러갑니다. 요 종목은 이제 STI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를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시세 반등은 뭐 STI는 좋았었죠. 계속 추천도 많이 드렸는데 42,000원까지 가다가 조정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5%? 요 정도밖에 지금 좀 못 올랐어요. 사실상. 네. 그리고 추세선이 변곡점 안착을 못하고 21선에서 저항받는 쪽이죠.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래량 없이 그냥 잠재적 매수자만 들어온 거니까 사실 매매 관점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차익 실현 기조는 보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샀는데 내가 지금 빠져나갈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제우스 쪽도 좀 오릅니다. 제우스가 오늘 변곡은 돌파를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올랐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반등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규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차 전지가 낙폭과대 반등해서 횡보세이긴 하지만 낙수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에요.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 어차피 손절 타이밍이 늦었으니까 25년도를 좀 보면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포지션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V자 반등과 낙폭과대 반등은 마무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크게 올라온다든지 크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반등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함께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종목별로 반도체 하나씩 또 살펴드렸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도 한 줄 평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눌러주면 매매 관점 오케이, 매직 관점도 오케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눌러줬을 때는 매매 관점도 좋고 그리고 매직 관점까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섹터 또 모멘텀 발생하면서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렇죠. 2차 전지는 여러분들 모멘텀이 일단 있어줘야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유동성 공급 장세에서도 그렇고 뭐 조금 고금리 국면, 긴축 국면에서는 실적이 이제 도드라지게 나오면 좋은 쪽인데 사실상 뭐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았던 거거든요. 고금리 국면인데 결국은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가는데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익 모멘텀이 증가된 쪽이 AI 반도체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2차 전지는 이제 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모멘텀이 불어오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타임라인을 오늘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작년에는 수십 개월 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전반적인 2차 전지 투심이 훈풍이었고 매출액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이 올라갔지만 팩트로 정리해드리면 일단 실적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자로 돌아서면서 하락했는데 그 단기 반등세가 올해 4월 인터립 배터리 데이 때 전고체 모멘텀 6월에는 에너지 저장 창고 LFP ESS 모멘텀 그리고 전방선업 개선은 미비한 상태에서 이제 실적 악재를 두들겨 맞고 주가가 이제 하방향 직성 재료가 소멸됐단 말이죠. 이제 상승 동력이 없었는데 어찌됐건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조금 전고체 모멘텀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종목 좀 보시죠. 우선은 모멘텀이 불어왔다는 건 긍정적이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사실 여기 실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태성 이런 거는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뭐 2분기 호실적이다고 하는데 2분기가 뭐 영업이익 27억입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 27억 가지고는 뭐 사실은 좀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복합동박 이름이 보니까 로루롤이더라고요. 로루롤. 네, 롤트롤을 로루롤이라고 한 것 같은데 도금 장비입니다. 결국은 지금 화재가 나면서 내야 격벽 요 모멘텀들이 좀 붙으면서 이거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것 같은데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게 왜 올라갔는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쪽이 이닉스인데 여기하고 구분 지어야 됩니다. 이건 어제 매도 음봉거래량이 많이 동반돼서 사실 난도가 좀 높아 있는 상태. 그리고 어제 전고체가 조금 옮겨 붙으면서 삼성 SDI가 오늘 그런 대로 괜찮고 LG엔솔 괜찮고 이수 스페셜 케미컬 오늘 괜찮습니다. 어제 거래량 동반되고 오늘 키 맞추기. 한농화성도 괜찮아요. 오늘 어제 거래량 좀 터지고 750만 주 오늘도 거래량 밀어주면서 지금 밑으로 하방 키 맞추기 안 가는 쪽.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호실적 안내해드렸다. 저는 이게 좀 걱정입니다. CIS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장비 중에 가장 호실적 썼거든요. 가이던스 훌쩍 넘어갔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호실적 기반으로 주가 리레이팅으로 이제 봐줄 거냐 투심이 전고체 모멘텀으로 봐줄 거냐 아니면 모멘텀과 실적 이익 모멘텀으로 봐줄 거냐. 평가는 사실 이익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밸류에이션이 이제 8배, 9배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모멘텀도 붙어줬으니까 변곡에서 지금 트라이 중인데 이 전고체 모멘텀이 당분간 빠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붙어준다. 단지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적 기반이 되는 쪽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멘텀이 있는 쪽들은 기술적으로 우상향 돼요. 근데 실적이 딸리는 쪽들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하고 매집 관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매집을 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을 수 있는 쪽 내지는 좋아졌던 쪽
미리 CIS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졌죠. 네. PNT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우상향, 가이던스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흑자 썼거든요. 이런 거는 구분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우상향 되는 종목들, 이제 속속들이 다 발표가 마무리되는데 이쪽은 주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여전히 이제 큰 관점은 금리 인하에 관해서 포커싱이다.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의 뭐 이제 주장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분명 근거를 드렸고,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재화나 상품 부분에 따라서 보조금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동채 회장 사면이 확정됐어요. 어제 머니에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영권이 좀 부실했던 문제인데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단지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실리는 쪽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은 쪽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집 관점.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시가총액이 높고 실적이 안 좋은 쪽인데 피크를 찍었다. 실적 하락이. 그런 쪽들은 매집 관점 해주셔도 되고요. 추세선을 좀 안착하고 변곡에서 노는 쪽들은 확실히 조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뭐 대표적으로 뭐 PNT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금리 인하 관점 속에서 늘 우호적인 그 설명들을 계속 주셨는데요. 매매와 매집 구분해 가시면서 전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주 짧게 또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중동 관련주는 기술적 접근만 유효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 소외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쪽이 주도주 안에서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좀 쉬고 2차 전지 종목군 장세, 그리고 반도체 반등. 전일은 2차 전지 전고체 반등, 그리고 반도체 좀 쉬었고. 오늘은 소외주 쪽에서 변압기 종목. 근데 소외주 쪽에서 변압기 쪽은 실적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제 실적이 다 미리 선반영 되었냐 안 되었냐? 요 부분은 저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선반영 되었다고 보는 쪽이고 밸류에이션 좀 부담스럽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지 여기서 눌러주면 현대일렉트릭 모습인데 괜찮다고 봐요. 눌러주면. 그러니까 따라가시지만 않으면 돼요. 눌러졌을 때는 괜찮은 쪽. 오늘 LX 일렉트릭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눌려지면 매매관 좀 유효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쪽이죠. 흥구석유. 오늘 양봉 윗골이 벌써 달리는데 오늘 장중에 올라갔다가 윗골이 전환. 그리고 여기 이제 현대로톤 모습입니다. 결국은 중동 리스크 쪽을 타는 쪽인데 주가가 이제 밀리면 주도주가 하락하는 쪽이니까 부각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합리적인 레파토리긴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다. 소외주 쪽으로 이슈가 되는 쪽으로 커플링 관계를 한번 써보겠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 이런 쪽의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시황을 예측하거나 합리적인 스토리라인을 쓰는 게 아니고 이슈가 이렇게 부각되겠지 이런 쪽이거든요. 네. 내일 만약에 휴전 협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소셜 포지션이에요. 사회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예견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커플링 관계로 이렇게 유가가 뛰면 유가 종목, 이렇게 중동 리스크 되면 금 종목, 이런 접근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고려아인하고 엘컴텍이 금 관련 종목인데 이런 거 지금 그 좀 스위트해 보이죠? 기술적으로 만들어져서 거래량 동반 주고 한번 찍어 눌러주고 이제 여러분들의 노하우에 따라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손절매 형태입니다. 네, 손절매 형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슈 커플링 접근해야 됨을 꼭 인지하고 재반등 시 주가가 떨어지고 재반등 시에 여기가 주도력을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 유가 관련, 방산 관련은 트레이딩 관점이고 기술적 관점을 꼭 견지해야 되고요. 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이쪽은 유효하다. 지금은 주도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 살짝 부진할 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소외주 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섹터별 전략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그 준비를 안 할까 하다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PNT 준비했습니다. 네, PNT 일단은 뭐 단단하게 다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은 여러 번 추천했고 결과물이 좋았는데 이제 2차 장비의 방향성을 가지는 쪽인데 전국 공정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뭐 이제 조립 공정이나 활성화 공정 쪽에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종목밖에 없어요. PNT의 롤트롤과 롤프레스의 캘린더 쪽 CIS밖에 없는데 두 종목 다 이제 호실적 기반이 되고 흑자라는 거죠. 매출이 인식이 지연되는데도 흑자를 쓰고 있다는 부분, 또 수주 잔고가 높다는 부분은 둘 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거든요. 2차 장비는 프리미엄이 보통 맥시멈이 20배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PNT는 지금 하방을 다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매크로 변수에 견디지는 못할 거예요. 어제 거래량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한데 일단 기술적으로 옵저버 정도를 좀 보내보고요. 6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조금 더 추세가 갈 것 같은데 시황적으로 조금 매크로나 대외 변수가 남아있어서 사실 매집 관점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TV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기술적인 손절매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2,000원, 9% 10% 정도 한번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5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일단은 이 관련된 매크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51,000원 이렇게 손절가까지 꼭 지켜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